그 따님이 다니는 송도국제학교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저희 딸과 달리 그 따님의 일기장, 카드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그의 집 압수수색했습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네. 당연히 무혐의가 나거나 수사를 아예 하지 않았어요. 네. 살아있는 권력 중에 권력이고 이 정권의 항태자가 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이 또 뭐가 민생을 있을까요? 망친 그 핵심 책임자가 누굽니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아닙니까? 그들을 심판하면 민생이 좋아지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민생과 경제를 망치고 있는 사람은 집권 세력입니다. 제가 민생과 경제를 망쳤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재명 대표가 망쳤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민생, 경제, 네. 안보를 망친 사람은 집권 세력이고 현재 민생이 사각값이 10,000원이 되는 것이 저 책임입니까? 윤석열 정권 때문이죠.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되죠. 저희가 된 거에 대해서 저희의 경제 예. 능력에 있어서 네. 무능력, 무책임은 저희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인데 네. 그걸 전제로 하면 정권을 교체해야 민생 문제가 그 경제 문제가 살아나죠. 그걸 전제로 해야 되고 네. 두 번째 한동훈 특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 한동훈 장관은 이 정권의 황태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중에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왜 한동훈 특검법을 만들었느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검사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다, 공정과 정의에 따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뭐 전방위적으로 개시했습니다. 예. 그런데 자신이 관련된 범죄 혐의와 자신의 딸이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 진척도 없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손준성 검사가 문제의 고발 사주 의혹에서 고발장을 정치권에 전달하기 하루 전날에 손준성과 한동훈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는 카톡방에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60개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공수처는 한동훈과 손준성 사이에 공모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네.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25개를 20몇 개를 공개하지 않아서 수사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게 확인됐으면 손준성처럼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네, 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그 뒤로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뒤에 손준성 검사, 그 문제 있는 검사를 징계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 꽂힌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승진을 했죠. 예. 네. 왜 그랬을까요? 입당으로 한 거죠. 두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 1심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예.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승소를 한 대리인을 칭찬해주고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네. 다 교체해버렸죠. 그래서 2심에서 졌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보스인 윤석열 총장, 현재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네.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가 있고요. 세 번째, 한동훈 검사의 딸은 예. 11가지 입시 비리가 있음이 언론 보도에 다 되었고 논문 대피를 해준 케냐 사람은 내가 썼다고 얘기를 했고 네. 국제적 저널에 발표했던 표절 논문은 다 취소되었습니다. 예. 경찰에서 그런데- 무혐의가 났죠. 그런데 예. 왜 무혐의가 나느냐? 그 케냐인도 조사를 하지 않고 그 따님이 다니는 송도국제학교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저희 딸과 달리 그 따님의 일기장, 카드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그의 집 압수수색했습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네. 당연히 무혐의가 나거나 수사를 아예 하지 않았어요. 예. 네. 살아있는 권력 중에 권력이고 이 정권의 항태자가 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됐고 기소가 안 되었으니 유죄 판결이 안 됐죠.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권력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네. 그 권력에게 권력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네. 동일한 잣대로 정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한동훈 네. 특검법을 발의하셨다. 물론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